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부실 자료 제출 논란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됐던 백경훈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가 우여곡절 끝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아들의 국정 문제와 아파트 특별 분양 논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국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백경훈 사장 예정자의 아들이 27살이었던 지난 2021년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제 외국 국적 취득한 사유가 병역 의무를 이제 면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백경훈 예정자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유학한 뒤 현지에 정착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요. 논의도 많이 했고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본인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LH 임원 시절 진주 혁신도시에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하다 매각한 것을 놓고 사실상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 특별 번영을 해주는 게 어떤 지방 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해서 지방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이 공헌하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거주할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도 커가고 저희 아내도 아이 때문에 내려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주를 못했죠, 사실은. 의원들은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연기됐다며 항의했고, 백경훈 예정자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백경훈 예정자가 개발공사의 주력 사업인 먹는 샘물과 감귤에 대한 전문성은 미흡하지만 공기업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적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는 어제 태풍급의 바람이 불면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고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오후 들어선 차츰 정상을 되찾았지만 미처 섬을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만 2만 명에 이릅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빗속을 뚫고 제주공항 활주로를 힘겹게 이륙하는 항공기. 평소 같으면 2분에 한 대씩 쉴 새 없이 이륙해야 하지만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활주로는 하루 종일 대기 상태였습니다. 아침부터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출도착이 예정됐던 476편 가운데 216편이 결항되고 81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이어지면서 공항 대합실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항공편은 없고 이로 인해서 내일 회사도 못 가고 오늘 하루 더 묵어야 되니까 돈도 더 들고 대기하느라고 더 힘도 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무더기 결항에 섬을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만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일부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제주공항은 대체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번 결항 사태는 제주공항 상공에서 불어닥친 급변풍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비교적 바람이 평온했지만 활주로 상공 500m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가 넘는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며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는 정풍, 즉 맞바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급병풍이 불 경우에는 맞바람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배풍이 갑자기 불어오는 경우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제주 산간에는 많은 비도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한라산 삼각봉에 453mm, 성산 국가태풍센터에 252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라산 7개 탐방로가 모두 출입 통제됐습니다. 바다의 높은 파도로 제주도 앞바다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제주와 완도, 추자도를 오가는 4개 항로 8척의 뱃길이 끊겼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제주 전역에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가파도에 있는 70대 식당 여주인의 수십억짜리 땅을 뺏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30년 전 피해자를 알았던 어머니와 아들이 범행을 세우고
현직 목사까지 가담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가파도의 한 유명 식당입니다. 팔에 문신을 한 남성 2명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식탁을 밀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에게까지 삿대질을 합니다. 갑작스런 행패에 식당에 있던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엄마가 얼굴이 이제 다 얼어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있는 데서 이제 막 식탁 걷어차고 행패를 부렸죠. 행패를 부린 남성들은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조직폭력배들. 두 모자와 현직 목사가 식당 여주인이 가지고 있는 35억 원짜리 부동산을 뺏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고용한 겁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고용해 악성 소문을 퍼뜨렸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땅을 뺏어갔다며 허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칭 가파도 팀을 결성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땅을 뺏으면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혐의로 70대 여성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폭력배 등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달 시작한 진주시 명성면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발굴에서 유해 20여 구가 나왔습니다. 유해의 매장 상태로 보아 다른 곳에서 학살한 뒤에 옮겼거나 주변의 유해를 모아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진주시 명성면 관지리의 한 야산. 땅속 40cm의 낮은 구덩이에 유해 20여 구가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정강이뼈와 허벅지뼈고 두개골 2개도 나왔습니다. 다만 완전한 형태의 유해는 없었습니다. 유해와 함께 탄피와 탄두, 단추, 허리띠의 버클, 칫솔, 그리고 틀니도 발견됐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매장 상태로 봤을 때 학살 뒤 옮겼거나 주변의 유해를 모아 2차 매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했다고 한다면 유해들이 나오는 상황이 가지런해질 수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강이뼈나 뭐 이런 무릎뼈 같은 건 세워져 있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곳을 1950년 7월 인근의 용산리 고개에서 군경이 학살한 국민보도연맹원의 매장지 중 하나로 보고 지난달 22일부터 발굴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막 덤덤합니다. 하다 많이 봤어요. 뭐 여학년 시장에서 발굴하는 데 받은 거다또 봤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면 막 눈물밖에 안 나죠. 하지만 유전자 감식을 위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아 신원 확인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진주에서만 벌써 12번째 발굴. 하지만 이 유해들 역시 다른 곳의 유해와 마찬가지로 임시 보관소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유족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발굴 기관은 앞으로 정확한 유해 수량과 성별, 나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하고 노출된 유해와 유품을 수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단비가 흠뻑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됐습니다. 어제 제주 산지에는 4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물러났고요. 오늘도 북쪽을 지나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겠고 제주에는 오늘 밤에도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한편 중국 북부 지방에서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다시 북풍을 타고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11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당분간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서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도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고산과 성산 10도, 제주와 서귀포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6, 7도가량 낮은데요.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고산 13도, 성판악 14도 안팎에 그치겠고 서귀포, 성산 17도, 제주 16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저녁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바다에 안개가 짙어서 해상교통과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여부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에도 안개가 짙겠고요. 또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개겠고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96으로 1년 전보다 3.9% 올라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3%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그동안 크게 올랐던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 물가 지수는 6.8% 상승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다음 달 말에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정원이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2월 말 최종 승인한 국제학교 정원에 따르면 브랭섬홀 아시아와 NLCS 두 곳이 각각 200여 명 늘어 영어교육도시 4군데 국제학교 정원은 5,700여 명으로 기존보다 526명 증가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코로나19 이후 해외 유학 대체 수요 등이 몰리면서 학생 충원율도 4곳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제주 4.3 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4.3 희생자를 모독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구소는 두 최고위원이 잇따라 4.3 추념식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망언으로 유족과 도민들의 상처를 헤집어 놓으며 4.3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4.3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4.3을 폄훼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3 왜곡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고발됐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이름의 한 단체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등이 4.3 사건에 대해 정당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학생 릴레이 시위가 제주에서도 열렸습니다. 대학생 연합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은 제주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졸속 합의를 중단하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4일 중앙대와 경희대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릴레이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포획된 멧돼지가 100마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대리 포획단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123마리를 포획했고 까치와 까마귀 7,300여 마리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포획한 동물은 멧돼지 270여 마리와 까치와 까마귀 2만 5천여 마리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